고요한 산 중턱에 자리한 한옥저택은 시간마저 멈춘 듯 고즈넉했다. 그곳에 사는 한서연은 3년 전의 사고 이후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스스로 끊어낸 채 살아왔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그 사고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앗아갔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오직 고요함과 3마리의 그림자 같은 개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레이하운드 믹스견인 바람은 늘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고 털이 북슬북슬한 shepherd 산은 묵묵히 저택 주변을 지켰으며 호기심 많은 진돗개 별은 그녀가 작업에 몰두할 때마다 옆에 와서 기대곤 했다. 그들은 서연의 침묵을 이해했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서연의 작업실은 저택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과 멀리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종일 설계도면 위에 선을 긋고 모형을 만들며 자신의 세계에 몰두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건축물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목소리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건축물도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고의 기억은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의식 속에 흩어져 있었고 때때로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그 진실에 다가갈 용기는 아직 없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보통 낯선 사람에게도 짖지 않던 녀석이기에 서연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현관문 아래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봉투에는 아무런 주소도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묘한 불길함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인쇄된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고 거대한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건물을 더듬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건물을 찾아라.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사진 속 건물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방문했던 폐쇄된 리조트 단지임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곳을 자신의 평생의 역작이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완공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그곳은 유령의 집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3년 전의 사고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폐쇄된 리조트 단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와 사진 속 건물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건축가의 눈으로 본다면 숨겨진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벽돌의 질감, 창문의 모양,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과거의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오래된 건축 관련 서적과 도면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먼지 쌓인 책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며 단서를 찾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리조트 단지의 도면을 들여다보셨다. 서연은 어린 눈으로도 그 도면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리조트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새벽녘, 서연은 마침내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 노트에서 사진 속 건물과 똑같은 도면을 발견했다. 도면에는 JK 리조트 프로젝트 최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JK 리조트, 서연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 JK그룹, 아버지가 JK그룹의 프로젝트를 맡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 용어였고 서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몇몇 페이지에는 불안감과 의심을 표현하는 듯한 글귀들이 보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인가?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서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 노트가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그녀의 세 마리 개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바람은 그녀의 손을 핥았고 산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으며 별은 그녀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몸을 비볐다. 그들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얻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노트와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와 다른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남겨진 숙제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폐쇄된 JK 리조트 단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의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세 마리 개들도 그녀의 결심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따랐다. 그들의 눈빛은 서연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 마리의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발걸음을 함께할 것이었다. JK 리조트 단지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도로는 폐쇄되어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서연은 차를 멀리 세워두고 걸어서 리조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낡은 건물들 사이를 휘감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녀의 세 마리 개들은 그녀의 뒤를 바싹 따랐다. 바람은 앞장서서 길을 살폈고 산은 주위를 경계했으며 별은 서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불안감을 덜어주었다. 리조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거닐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완공되지 못한 채 버려진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유령처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사진 속 건물을 찾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사진 속 건물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건물보다 훨씬 낡고 황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웅장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건물의 외벽을 따라 손을 뻗었다. 거친 벽돌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때 산이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산의 눈은 날카롭게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산의 시선을 따라갔다. 낡은 건물의 모퉁이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 누군가는 지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텅 빈 리조트, 단지에 깊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선 채 산이 응시하는 방향을 주시했다. 인기척은 사라졌지만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바람과 별이 서연의 다리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개들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분명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불안감을 애써 누르고 사진 속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오랜 세월 버려진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복도를 따라 걷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작업 노트를 펼쳐들고 도면과 실제 건물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설계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혁신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그저 폐허에 불과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JK그룹 강민준입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JK그룹,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회사였다.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짓으로 대화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했다. 놀라셨을 겁니다. 서연 씨의 현재 상황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연 씨께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 아니, 부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군요. 강민주는 폐쇄된 JK 리조트, 단지의 재건축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3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녀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곳을 다시 설계해달라니.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설계했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싶다고 했다. 한서연 건축가님의 아버님은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유산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펼쳐보라는 초대이자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개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주변에서 맴돌았다. 며칠 후 서연은 JK그룹 본사로 향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빌딩은 그녀의 옛 기억을 자극했다. 강민주는 회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냉철한 인상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도면들을 꼼꼼히 살폈고 그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의지를 읽어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JK그룹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리조트가 저희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아버님의 꿈을 잇는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준의 말에서 서연은 미묘한 단서를 포착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왜 JK 리조트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서연은 필담으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의 아버지는 JK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재는 병상에 누워 계시다고 했다. 그리고 JK 리조트 프로젝트는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민준에게 아버지의 작업 노트를 보여주었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불안한 심경이 담긴 메모들이 곳곳에 있었다. 민준은 노트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이런 내용들은 처음 봅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나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이 엿보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JK 리조트 단지로 출근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리조트 단지 내의 작은 관리실이었다. 세 마리 개들도 늘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리조트 단지는 여전히 음산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낮에는 폐허가 된 건물들을 측정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도면을 연구하며 새로운 설계를 구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리조트 단지 내의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서류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와 함께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명단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 강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강민호는 JK그룹의 부회장이자 강민준의 삼촌이었다. 노트와 계약서, 그리고 민호의 이름. 서연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작업 노트를 다시 펼쳐 들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혹시 강민호가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민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JK그룹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고 강민준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강민호가 리조트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서연이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민호의 눈빛은 마치 서연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의 세 마리 개들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사는 민호를 향해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산을 노려보았다.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건축가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군요. 민호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필담으로 저는 제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 보였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죽은 자의 꿈은 그저 망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 건축가님, 그의 말에서는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민호의 태도에서 어떤 확신을 얻었다. 이 남자가 분명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민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민호가 떠나자 서연은 강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의 노트에서 강민호의 이름을 발견했으며 그가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저도 삼촌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유난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따로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 둘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3년 전 사고가 나던 날 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JK 리조트 단지에 있었다. 아버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매우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 그녀는 그 그림자가 민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힐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개들은 그녀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자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리조트 단지의 도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아버지의 작업 노트에 숨겨진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별이 유독 한 장소에 관심을 보였다. 리조트 단지 내의 오래된 분수대 옆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서연은 별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오랫동안 열지 않은 듯 녹이 슬어 있었다. 별은 문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긁어댔다. 서연은 도구를 가져와 녹슨 자물쇠를 부셨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흙먼지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서연은 별의 안내를 따라 창고 안쪽으로 들어섰다. 별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짖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카메라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다. 지갑 안에는 아버지의 신분증과 함께 누군가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명함에는 김 변호사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낡은 창고 안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상자는 서연의 심장을 다시금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낡은 카메라, 카세트 테이프들, 그리고 아버지의 신분증과 함께 발견된 김 변호사의 명함.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녀는 직감했다. 바람, 산, 그리고 별은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들 또한 이 발견의 중요성을 아는 듯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물건들을 꺼냈다. 카세트 테이프들은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으로 김 변호사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서연은 필담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김 변호사를 찾았다. 잠시 후 김 변호사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한서연 씨, 설마 한 건축가님의 따님이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네, 아버지의 유품에서 변호사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연락이 왔군요. 한 건축가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에게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은 지체 없이 개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김 변호사와의 만남은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알 수 없는 희망을 품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번화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김 변호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회한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한 건축가님은 저의 오랜 고객이자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의 아버지가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자신을 찾아와 중요한 서류들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김 변호사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들을 딸인 서연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금고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작성된 편지 한 통과 USB 메모리,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게다. 미안하다. 딸아, 못난 아버지는 너에게 짐을 남기게 되었구나. JK 리조트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비리와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강민호 부회장이 이끄는 세력이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아버지는 그들의 부정을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이 USB 안에는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다. 부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리고 혹시 내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이 증거를 복사해서 또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너를 믿는다. 서연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편지 속 아버지의 필체는 절박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진실을 남겨두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개들은 그녀의 옆에 바싹 다가와 앉아 그녀의 눈물을 핥았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USB 메모리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들이 보낸 이메일. 모든 증거들은 강민호 부회장의 횡령과 비리, 그리고 그가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횡령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리조트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증거의 행방은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오직 서연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리조트 단지에서 발견한 카메라와 카세트 테이프를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가져와 테이프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당신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와 대화하는 민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위협적이었다. 한 건축가,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당신 딸의 안위도 생각해야죠. 그 순간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호가 자신을 협박했던 것이다. 그녀의 사고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3년 전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리조트 단지로 향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목소리를 잃었다. 그 사고는 민호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마저 앗아갔다. 김 변호사는 테이프를 재생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 건축가님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서연 씨, 이제 서연 씨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자신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자 서연의 개들이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얻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연락해 김 변호사에게서 받은 자료들에 대해 알렸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인 듯했다. 삼촌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 씨, 이 증거들은 삼촌을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아버지 역시 민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JK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민준의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려 병상에 눕게 만들었다. 그는 민준에게도 협박과 감시를 일삼았다고 했다. 민준은 오랫동안 민호의 비리를 캐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이 모든 것을 밝혀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민준은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복수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함께 강민호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의 작업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또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리조트 단지에 숨겨진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개들과 함께 리조트 단지를 다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업 노트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문구와 그림들을 기억해냈다. 그것들은 특정 장소를 암시하는 듯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이라는 문구는 그녀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다. 서연은 리조트, 단지 내의 오래된 시계탑을 떠올렸다. 시계탑은 낡고 녹슬어 있었고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다. 서연은 시계탑으로 향했다. 시계탑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시계탑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낡은 시계 장치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시계탑 꼭대기에 다다르자 서연은 묘한 기운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시계탑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낡은 벽돌벽, 녹슨 철골 구조물, 아버지의 작업 노트에 그려진 그림과 유사한 문양이 벽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 문양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짖으며 시계탑 내부의 한쪽 벽을 긁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벽돌 몇 개가 다른 벽돌보다 약간 돌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벽돌을 밀어보았다. 벽돌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USB 메모리, 그리고 아버지의 육필 서명이 담긴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JK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죽는다면 모든 재산을 서연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USB 메모리 안에는 민호의 횡령과 비리,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해진 협박과 살인교사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려 했고, 그 때문에 리조트 단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김 변호사에게 맡긴 자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딸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녀는 USB 메모리와 유언장을 품에 안고 시계탑을 내려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이제 그녀는 민호에게 방역할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개들은 시계탑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듯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서연은 그들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해 시계탑에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알렸다. 민준은 서연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 씨,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만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과 언론에 알릴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낡은 카메라,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유언장.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벽 하늘은 짙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거실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강민호. 그 이름 세 글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개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아는지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바람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산은 묵묵히 그녀의 등을 지켰으며 별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그들의 따뜻한 천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침 일찍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 씨, 오늘 오전 10시 저희 로펌으로 와주십시오. 김 변호사님도 함께 만나 증거들을 최종 검토하고 기자회견 날짜를 잡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의 로펌에 도착하자 민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을 맞아 책상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았다. 아버지의 유언장, USB 메모리, 녹취록, 그리고 각종 계약서와 재무보고서. 모든 증거들은 강민호의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USB 메모리에 담긴 전문가 분석 보고서는 리조트 단지의 부실 공사가 심각한 수준이며 붕괴 위험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JK그룹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호 부회장은 물론 그의 측근들까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무모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민주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유언장에는 JK 리조트 단지에 숨겨진 비밀 통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JK 리조트의 지하에는 비상 탈출을 위한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 그곳에 나의 마지막 진실이 잠들어 있다. 비밀 통로,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삼촌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 통로는 할아버지가 비상시에 대비해 한 건축가님과 함께 극비리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어제 시계탑에서 발견한 또 다른 USB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필담으로 전했다. 그녀는 그 USB 안에 민호의 횡령과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 씨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 증거들이야말로 삼촌의 목덜미를 쥘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날짜를 이틀 뒤로 잡았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언론에 공개할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JK그룹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서연과 민준의 협력 소식은 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민호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연과 민준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연의 저택에 의문의 침입자가 나타났다. 바람, 산, 별이 동시에 짖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서연은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침입자는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에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침입자는 분명 민호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렀다. 동시에 그녀의 3마리 개들이 침입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바람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침입자의 발목을 물었고 산은 거대한 몸집으로 침입자를 덮쳤으며 별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짖어댔다. 침입자는 개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서둘러 작업실을 뒤지고 중요한 자료들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개들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빈손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다친 개들을 보살피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서연의 저택으로 달려왔다. 그는 침입자들이 남긴 흔적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건 분명 삼촌의 짓입니다. 서연 씨 아버님이 남기신 증거들을 찾으려 한 겁니다. 민준은 서연에게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회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었다.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는 영원히 억울함을 풀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필담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서연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서연 씨를 그림자처럼 지킬 겁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경찰은 침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민호의 교묘한 수법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민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JK그룹 내의 민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언론은 민준과 서연의 관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과 함께 JK 리조트 단지로 향했다. 그들은 시계탑에서 발견한 USB 메모리에 담긴 마지막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동시에 리조트 단지 내의 비밀 통로를 찾아 아버지의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리조트 단지는 지난밤의 습격 때문인지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서연의 개들은 그들의 주변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들은 먼저 시계탑으로 향했다. 서연은 USB 메모리를 시계탑 내부에 숨겨진 공간에 다시 넣어두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들은 비밀 통로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언급된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이라는 문구는 시계탑을 암시했지만 비밀 통로는 또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작업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다. 노트를 꼼꼼히 살피던 서연은 특정 페이지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리조트 단지의 전체 배치도 옆에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별이 가리키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별이 가리키는 곳, 서연은 별을 바라봤다. 별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서연은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종종 별과 함께 리조트 단지의 특정 장소에 가곤 했다. 그곳은 낡은 연못 옆에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들은 연못 옆에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폐허가 된 지 오래였지만 그 주변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별은 오두막의 벽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벽의 한 부분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서연은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나무 벽의 다른 부분보다 더 어두운 색깔의 나무 판자가 보였다. 그녀는 그 나무 판자를 밀어보았다. 나무 판자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찾았어. 민준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통로는 어둡고 좁았다. 서연은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개들은 그들보다 앞서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통로는 지하로 이어져 있었고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통로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 하나가 놓여 있었다. 캐비닛 안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민호가 해외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JK그룹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민준의 아버지, 즉 JK그룹의 전 회장이 민호의 비리를 알고 그를 막으려 했으나 민호에게 독살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들어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증거를 이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비록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를 전했다. 삼촌, 기어이 이렇게까지 했군요.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서연 씨, 이제 끝을 낼 시간입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챙겨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오두막 문을 나서자마자 검은 그림자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강민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과 민준이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찮은 것들이 감히 진실을 파헤치려 하다니. 강민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라질 것이다. 민호의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위협했다. 서연과 민주는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주변에서 바람, 산, 별이 으르렁거리며 민호의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들은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개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민호가 비웃었다. 그때 산이 갑자기 민호의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어서 바람과 별도 산을 따라 공격에 나섰다. 개들은 맹렬하게 민호의 사람들을 물어뜯고 핥히었다. 침입자들은 개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그 순간 서연과 민주는 틈을 타 오두막 뒤편의 숲으로 달아났다. 민호의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았다. 숲속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숲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의 뒤에서는 민호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그때 산이 갑자기 민호의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산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짖으며 그들의 발목을 붙들었다. 민호의 사람들은 산을 공격했다. 산은 비틀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바람과 별은 주인의 명령이라도 받은 듯 민호의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산 안돼 서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산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서연 씨, 지금은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산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산을 뒤로 한 채 민준과 함께 숲속 깊숙이 달아났다. 그녀의 뒤에서 산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산의 희생은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산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은 마치 그녀의 목소리처럼 3년 전 잃어버린 그날의 비명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숲속을 맹렬히 달렸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민호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낸 진실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녀는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마치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대신하는 듯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요. 서연 씨, 거의 다 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숲은 점차 경사가 심해졌고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 불빛을 향해 서연을 이끌었다. 그곳은 숲과 맞닿아 있는 낡은 도로변이었다.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차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연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민호의 사람들이 숲에서 뛰쳐나왔다. 민주는 엑셀을 밟아 맹렬하게 차를 몰았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들은 민호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옆에는 바람과 별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도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서연 씨, 산을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산의 희생은 그들의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오두막에서 찾은 USB 메모리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증거가 산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민호의 시선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산의 부재를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늘 그녀의 곁을 지키던 묵묵한 산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바람과 별 역시 산을 찾는 듯 집안 곳곳을 맴돌며 낮은 소리를 냈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USB 메모리에 담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민호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 JK그룹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증거,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를 독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특히 녹취록에는 민호가 자신의 측근과 통화하며 민준의 아버지를 해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삼촌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들의 완벽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호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언론을 이용해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을 JK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범죄자로, 민준을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페륜나로 몰아갔다. 언론은 민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고 서연과 민준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이게 다 삼촌의 수작입니다. 민준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바람과 별, 그리고 산의 희생이 있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 서연과 민준은 김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민준과 김 변호사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마이크를 잡고 강민호 부회장의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된 서류들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USB 메모리에 담긴 핵심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언론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이어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민호에게 살해당했음을 밝히고 삼촌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한 건축가님의 가족에게도 고통을 안겨준 강민호의 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기자들 앞에 섰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필담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과 민호의 악행,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사고의 진실을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그녀의 글은 스크린에 띄워졌고 기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글을 통해 산의 희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날
제 목소리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저의 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때였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거친 소음이 들려왔다. 민호의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졌다. 민호의 사람들은 서연과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바람과 별이 민호의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며 맹렬하게 공격했다. 바람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침입자들의 발을 걸었고 별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지저대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준과 김 변호사는 서연을 보호하며 증거들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민호의 사람들은 수가 많았다. 그들은 점점 더 서연과 민준을 압박해왔다. 그때 민준은 서연의 손에 USB 메모리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서연 씨, 먼저 빠져나가요. 전 여기서 막을게요. 증거는 반드시 세상에 공개되어야 해요. 서연은 민준의 말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바람과 별의 도움을 받아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에서는 민준과 민호의 사람들, 그리고 바람과 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복도로 달려나와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강민호가 맹렬한 기세로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메모리를 빼앗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드는가.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내 아버지처럼 너도 사라져야 해. 민호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USB 메모리를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순간 바람이 민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서연은 민호의 손에서 USB 메모리를 지켜냈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화분 조각을 집어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별이 민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별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짖으며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별을 향해 화분 조각을 휘둘렀다. 별은 그 충격에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별, 서연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 쓰러진 별을 끌어안았다. 별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따뜻한 피가 그녀의 손에 묻어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악마 같은 자식,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의 결정체였다. 민호는 서연의 목소리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연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때 민준과 김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 기자회견장에서 뛰쳐나와 복도로 달려왔다. 민호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연은 쓰러진 별을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민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별의 상태를 확인했다. 별은 여전히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서연 씨, 별은 괜찮을 거예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녀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진실은 세상에 밝혀졌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별과 그녀를 지켜주는 바람, 그리고 든든한 민준이 있었다. 산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3년간 침묵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하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에 경악하며 비틀거렸다. 그때 민준과 김 변호사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민호는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혼란스러웠던 기자회견장은 비로소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쓰러진 별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별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별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 씨, 별은 괜찮을 거예요.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오늘로 민준은 재빨리 차를 가져왔고 서연은 별을 안은 채 뒷좌석에 올랐다. 바람은 별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낮은 소리를 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민준은 맹렬하게 차를 몰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멈추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터져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별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민호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별아, 제발 괜찮아야 해.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별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의사는 별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다. 민호가 휘두른 화분 조각이 별의 머리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서연은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어깨를 토닥였다. 바람은 수술실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연은 초조하게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별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별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3년 동안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이었다. 산의 희생에 이어 별마저 잃게 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았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다. 수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는 서연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몇 주간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수의사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준 역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별의 수술이 끝난 후 민준은 서연에게 기자회견장의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민호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데 성공했다. 민호의 비리와 살인교사 혐의는 대서특필되었고 J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민호의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었고 JK그룹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민준의 아버지, 전 JK그룹 회장의 독살 혐의 또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준은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검찰은 강민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연과 민준은 핵심 증인으로 나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3년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민호의 악행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민호의 모든 혐의를 뒷받침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서연의 증언은 민호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민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의 측근들 또한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민호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JK그룹은 민호의 악행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민준은 그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민호가 저질렀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꿈꿨던 JK그룹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별은 수의사의 헌신적인 치료와 서연의 지극정성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별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별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점점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바람은 늘 그녀의 옆에서 별을 지켜보았고 때때로 별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어느 날 서연은 병실에서 별에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별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별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었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별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잃어버린 목소리는 별에게 희망을 그리고 삶의 의지를 불어넣고 있었다. JK 리조트 단지의 재건축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다. 민호의 비리로 인해 부실 공사의 위험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리조트 단지를 다시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공동 설계를 제안했다. 서연 씨와 제가 함께 아버님들의 꿈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고 안전한 리조트를 만들어서 두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민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펼쳐 보일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돌아왔고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동지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사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었다. 민호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민호의 협박과 자신의 사고, 그리고 사내 희생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한서연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깨달았다. 결국 민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JK그룹은 민준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민준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별의 회복을 지켜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별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바람과 별은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그녀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가족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은인들이었다. 서연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다. 그녀는 강인한 내면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한 저택 속 침묵이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JK그룹은 강민준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민호와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는 철저히 청산되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꿈이자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JK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 JK그룹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서연의 삶 역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고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다시금 촉망받는 건축가로 명성을 얻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이제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JK 리조트 재건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서연의 아버지와 민준의 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가치를 담는 작업이었다. 별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털은 더욱 윤기나게 빛났고 그의 눈빛은 장난기로 가득했다. 바람은 여전히 서연의 든든한 그림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서연은 매일 아침 별과 바람과 함께 리조트 단지를 산책했다. 이제 그곳은 음산한 폐허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새롭게 설계된 JK 리조트는 기존의 폐허가 된 건물들을 해체하는 대신 자연과의 조화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설계를 선보였다. 리조트 내에는 동물보호구역과 맹인 안내견 훈련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연은 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리조트 한편에 작은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산의 이름을 딴 작은 동상을 세웠다. 추모공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진정한 용기는 말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어느덧 JK 리조트의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던 날,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아름답고 단단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저를 지켜준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개들입니다. 서연은 별과 바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상 아래에서 그녀를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저는 그날 개들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들은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산이 저를 위해 희생했던 그날, 저는 제 삶의 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리조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강민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삶을 마감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JK그룹은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민준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회복되어 아들의 변화와 그룹의 재건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리조트가 완공된 후 서연과 민준은 리조트 내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늘 바람과 별이 함께했다. 매일 아침 서연은 2마리 개와 함께 리조트 단지를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개들에게서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바람과 별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한 별이 보였다. 그녀는 그 별이 산이라고 믿었다. 산은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별과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고, 그녀의 삶은 의미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사랑과 희생을 통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을 주었던 개들이 있었다.